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텍사스 지역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뉴욕시 직장인들의 10일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시 무허가 간판 단속이 앞으로 2년간 중단되며 적발된 업소들에 부과된 벌금도 전액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 총용사관과 뉴저지주 차량국은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 체결을 위한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내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오후 텍사스 지역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대통령은 국토안보부 장관과 함께한 자리에서 마약, 총, 돈다발을 쌓아놓고 국경 순찰 요원을 영웅이라 부르며 국경 장벽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보도에 이명주 기자입니다. 오늘 오후 텍사스 국경 지역인 맥켈런을 방문한 트럼프 대통령은 커스텐 닐슨 국토안보부 장관과 국경 순찰 요원 등과 함께 1시간여 진행된 라운드 테이블 회의에서 국경 순찰 요원들을 영웅으로 칭송했습니다. 대통령은 강력한 장벽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건설 비용을 멕시코 정부도 부담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통령이 방문한 텍사스 국경부근 토지 소유주들은 정부의 부지 매입 제의를 거부하고 법정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지역에는 여러 세대에 걸쳐 살고 있는 땅 소유주들과 환경단체, 19세기에 지어진 기념비적인 예배당 등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미 많은 토지 소유주들이 변호사를 고용해 정부에 대항할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BN 뉴스 이명주입니다. 어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와의 회의에서 양측의 정면 충돌로 회의가 30분 만에 결렬됐으며 연방정부 셧다운의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연방 하원의장과 찰스 슈머 연방 상원 원내대표가 장벽 건설 예산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트럼프 대통령은 테이블을 내리치며 화를 내고 회의장을 떠났다고 뉴욕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펠로시 의원 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회의 중 성질을 부렸다고 비난하며 장벽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트위터에 완전한 시간 낭비이며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밝히고 공화당 지도부와의 모임을 가진 후 국경 장벽에 대해 공화당은 완전히 통일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회의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국가 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은 회의에서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믿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길로 갈지도 모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악한 연방 하원은 어제부터 정부 운영을 재개하기 위한 4개의 자금 조달 법안을 표결에 붙이기 시작했는데 상원을 장악한 공화당이 반대하고 만약 의회를 통과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실효가 없을 전망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모든 뉴요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서 어제 뉴욕시 직장인들의 10일 유급 휴가를 법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발표한 조례안은 뉴욕시 5인 이상 고용업체가 모든 직원에게 유급 휴가를 최소 10일 이상 의무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미국의 근로자들이 휴식이나 재충전의 시간도 없이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주요 국가들이 유급 휴가의 필요를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처럼 미국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뉴욕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근로자의 유급 휴가를 의무화하는 도시가 되며 뉴욕시 340만 근로자들이 유급 휴가를 보장받게 됩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근로자는 120일 근무 후 유급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에게 최소 2주 전 공지를 해야 합니다. 시장실은 유급 휴가 제공이 업무 생산성, 가족 결속력, 근로자 피로 방지, 업무 종사 기간 연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함께 제시했습니다. 현재 미국과 한국은 법적으로 유급 휴가를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인 프랑스는 30일, 영국 28일, 호주 25일, 뉴질랜드 20일, 아일랜드 20일, 캐나다 10일, 일본 10일 등 20여 개 국가가 유급 휴가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발표 이틀 만에 차기 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을 수정했습니다. 위원 구성에 대한 회장 개입 지적은 강하게 부인하고 공정한 선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한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 한인회가 지난 7일 발표했던 선거관리위원회를 재편했습니다. 당초 9명의 위원과 4명의 고문으로 선관위를 구성했지만 2017년 개정된 회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9명이었던 위원은 임종부 위원장과 김일태 부위원장, 그리고 비제이성, 안경배, 김강수 위원 등 5명으로 줄이고 문용철, 김도형, 서동천, 박윤영 위원은 보조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선관위도 당초 4명을 발표했던 선거 고문을 회칙에 따라 1명을 더 추가했습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선관위원과 선거 고문 임명 과정에 김민선 회장이 개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뉴욕 한인회는 행정적인 협력은 했지만 선관위원 구성은 부이사장을 중심으로 이사진에서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민선 회장은 뉴욕 한인회는 회칙에 따라 회장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가 상가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인 무허가 간판 단속을 벌이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무허가 간판 단속이 앞으로 2년 동안 중단되며 이미 적발된 업소들에 부과된 벌금도 전액 면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에서 잦은 간판 점검과 티켓 발부로 소상인의 경제적 피해가 너무 크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12월 발의된 오닝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은 뉴욕시 빌딩국이 앞으로 2년 동안 간판 관련 티켓을 발부하지 않고 이미 받은 티켓에 대한 벌금을 면제해주며 간판 설치 시 주의사항과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하고 현행법을 재검토하는 태스크포스를 출범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이 시장의 서명을 받아 발효하게 되면 시정부는 2년간 이미 설치된 간판에 대한 티켓 발부를 중단하게 되며 2017년 12월 28일 이후 발부된 티켓에 대한 벌금 또한 면제됩니다. 한편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인협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로 만들어질 태스크포스가 좀 더 상식적이고 소상인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간판 관련 법규를 고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최근 잦은 간판 점검과 티켓 발부에 따른 불안감으로 다수의 회원이 상점 간판을 철거했던 유니언 스트리트 소상인협회는 이번 조례안 통과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입니다. 한국 정부와 뉴저지 주정부의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 실행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과 뉴저지 주 차량국은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 체결을 위한 본격적인 실무 협의에 들어갔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지난 8일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에게 필기와 실기 시험을 면제해주고 뉴저지주 운전면허증 소지자도 한국에서 동일한 효력을 가질 수 있다는 내용 등을 담은 협정 제안서를 뉴저지주 차량국에 전달했습니다. 단 상업용 운전면허증은 이번 협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뉴저지주는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과 관련해 그동안 교통법규 숙지 문제 등의 문제로 인해 난색을 표시해왔습니다. 그러나 필 머피 주지사가 긍정적인 입장으로 돌아서면서 협정 체결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뉴욕 총영사관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뉴저지 차량국 측과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다른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주 차량국은 현재 한국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해서는 도로 주행시험만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펜실베니아주를 비롯해 메릴랜드와 버지니아, 조지아 등 23개 주가 한국 운전면허 상호 인정 프로그램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가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적의 불법 체류자가 8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면 인도와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입니다. 국토안보부가 최근 발표한 불법 체류자 출생 국적 인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월 기준 전체 불법 체류자 수 1,196만 명 중 한국 국적자가 23만 명으로 전체의 약 1.9%를 차지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 수는 멕시코가 658만 명으로 1위를 차지했고 엘살바도르가 75만 명으로 2위였으며 그 다음으로 과테말라, 인도, 온두라스, 필리핀, 중국에 이어 한국이 8번째를 차지했습니다. 중남미 국가를 제외하고는 인도와 중국에 이어 3번째로 많았습니다. 한인 불법 체류자 수는 지난 2013년 25만 명에서 최근 소폭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또 미국 내 전체 불법 체류자 수도 2015년 총 1,196만 명으로 집계된 이후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 불법 체류자들은 캘리포니아 288만 명, 텍사스 194만 명, 플로리다 81만 명, 뉴욕 59만 명, 일리노이 45만 명, 뉴저지 44만 명 순으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최근 퓨 리서치 센터 조사 결과 아시아 출신이 전체의 27%를 차지하면서 멕시코 26%, 기타 라틴 아메리카 25%, 유럽과 캐나다 13%로 나타나 미국 내 이민자 중 아시안들이 중남미 출신 국적자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저지 내 대학들이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성범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7년 한 해 동안 뉴저지 4년제 대학에서 총 148건의 강간 피해가 신고됐다고 스타레저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이는 2016년보다 7% 늘어난 것이며 2015년보다는 33% 증가한 것입니다. 또 2017년 부적절한 신체 접촉 신고는 61건, 데이트 시 폭력 신고는 59건이 접수됐습니다. 뉴저지 대학 중 성범죄 신고가 많았던 곳은 러커스대 뉴브런스윅 캠퍼스로 지난 2016년보다 30%나 증가한 30건의 강간 피해가 접수됐습니다. 그 다음은 로안대로 13건의 강간 피해가 신고돼 전년보다 1건 늘었습니다. 이 외에 프린스턴 12건, 라마포 칼리지 10건, 몽클레어, 만머스, 킨, 스톡튼, 스티븐스 공대 등에서 강간 사건이 많이 신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신고가 늘어난 통계 결과에 대해서 일부 대학들은 과거에는 피해 사실을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최근 들어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캠페인이 캠퍼스 내에서 적극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성폭력 피해 신고가 증가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각 대학들은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강간 피해 신고가 접수된 러커스대는 캠퍼스 내 성범죄 예방 캠페인 확대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한편 피해자 지원 서비스 역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서 마리화나 관련 체포 건수는 급감했지만 경찰들의 인종차별적인 체포 관행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각 보로 검찰이 지난해 여름부터 마리화나 흡연 단속을 자제하겠다는 뜻을 밝힌 후 체포 건수가 급감했습니다. 뉴욕시장실이 지난해 11월 23일까지 마리화나 흡연으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통계를 분석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체포된 사람은 7,348명으로 2017년 17,121명에서 57%나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체포된 사람 중 백인의 비율은 7%에 불과했으며 89%가 흑인과 히스패닉인 것으로 나타나 경찰의 인종차별 체포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뉴욕시경이 소수계를 차별해 백인들과 다른 잣대로 수사를 하기 때문에 이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경찰의 자세가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마리화나를 25g 미만 소지할 경우 체포 대신 벌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앤드루 쿠오모 주지사와 뉴욕주 의회는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관광객 여성이 성매매 업주에 납치된 뒤 감금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인사회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취재진이 경찰에 확인한 결과 이 사건은 수사조차 진행되지 않았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지 않은 채 한국으로 귀국했기 때문에 정확한 사실 여부조차 파악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홍지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쯤 LA 총영사관 비상연락망에 한국의 한 남성으로부터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이 남성은 자신의 여자친구가 LA의 성매매 업소에 감금돼 있다며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영사관은 즉시 911에 신고했고 40분 뒤인 오전 3시 59분 LAPD 올림픽경찰서는 남성이 알려준 주소로 출동했지만 정확한 아파트 유닛을 몰라 철수했습니다. There was a report of somebody possibly being kidnapped, but when they got there, there was no victim. And there's no evidence of a crime and no report was taken. 20대 한인 피해 여성의 주장에 따르면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30대 한인 남성이 접근해 고수익 일자리와 숙박 제공을 미끼로 유인한 뒤 감금했고 성매매를 강요했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피신한 것으로 알려진 이 여성은 자신 말고도 옆방에 다른 여성이 있었고 낯선 남자들이 드나들었다고 말해 아파트에서 성매매가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영사관 측은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사법체제상 피해자의 직접적인 신고와 진술이 이뤄지지 않는 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 상황. 만약 피해 여성의 진술이 사실이라면
아직도 해당 아파트에선 불법 성매매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지만 총영사관의 권유에도 피해자는 답변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건에 대한 진실 여부는 오리무중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무비자나 여행비자로 와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 낯선 사람들의 제의만 믿고 따라간다는 게 너무 위험하다는 거를 여기 오시는 우리 그 여행객들이 꼭 좀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 LAPD는 성폭행이나 성매매 등의 피해자들은 한국으로 피신하지 말고 반드시 피해 사실을 직접 알리고 신고해야 추후 이 같은 피해를 예방하고 막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MBC 뉴스 홍지은입니다. LA 교사 노조 UTLA가 내일로 예정됐던 파업을 오는 14일까지로 연기했습니다. LA통합교육부는 교사 노조가 내일 파업에 돌입할 것이라는 노티스를 못 받았고 법원이 현재 파업 가능성에 대한 법적 여부를 검토 중이라며 이에 따라 UTLA는 파업을 다음 주 월요일인 14일까지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법에 따르면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기 10일 전에 파업 의향을 공식적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LA통합교육부와 교사 노조 양측은 지난 7일부터 7시간 넘게 미팅을 하는 등 협상을 벌여왔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편 노조와 LA통합교육부는 오늘 마지막 협상 테이블에 앉았지만 이번에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교사 노조 총파업은 기정사실화될 전망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연방이민서비스국이 온라인 수수료 계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이민 서비스 신청 수수료를 잘못 지불해 각종 이민 서류가 기각 처리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민 서비스국의 온라인 수수료 계산기는 신청자가 진행하고 있는 이민 서류를 클릭하면 최신으로 업데이트된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데스크탑과 랩탑 등 모든 브라우저와 스마트폰에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9일 스쿨버스 관리 감독 강화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현재 6천여 대 스쿨버스에 설치되어 있는 GPS를 올해 9월까지 나머지 1만 대에 추가 설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학부모들은 GPS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자녀들이 탑승한 스쿨버스 위치를 확인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스쿨버스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무전기 등 통신 설비도 구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제 뉴저지주 보건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중부 뉴저지에 사는 어린이가 독감으로 인해 사망했습니다. 보건국은 현재 뉴저지 21개 카운티 모두에서 독감 위험이 높은 상태라며 독감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는 총 13명이며 뉴욕, 뉴저지를 포함해 전국 24개 주에서 독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맨하탄 법원은 오는 2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었던 센트럴파크 관광마차 탑승 장소 이전 계획을 다음 공청회가 열리는 2월 8일까지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결은 관광마차 마부들이 뉴욕시의 탑승 장소 이전 계획에 반발하며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입니다. 관광마차 주인들은 탑승 장소가 센트럴파크 안쪽으로 변경되면 관광객들을 태우기 어려워 매출이 급감할 것이라며 강력 반대하고 있습니다. 해방 후 한국전쟁 전후 최대 100만 명 이상으로 추산되는 민간인 학살 실태를 밝히는 강연회와 희생자 추도 모임이 19일 토요일 저녁 7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에서 개최됩니다. 뉴욕 퀸즈 한인회 역대 회장단 협의회는 어제 모임을 개최하고 다음 달 개최되는 설날 퍼레이드 참여와 홍보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KCC 한인동포회관 류은주 신임 회장의 취임식이 지난 8일 개최됐습니다. 류 신임 회장은 이화여대 약학과를 졸업하고 NYU에서 MBA를 거쳐 제약회사 피저에서 글로벌 마케팅 디렉터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KCC 설립자인 마계은 초대 회장은 경영과 이사회에서 은퇴하며 명예회장으로 추대됐습니다. 락밴드 데디쿨이 송년 후원 콘서트 수익금 2,418불을 뉴욕 나눔재단을 통해 잉글루드 병원 한인센터에 기부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9도, 섭씨 영하 2도, 밤 최저 기온은 18도, 섭씨 영하 8도 예상됩니다. 토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일요일 흐리고 약간의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